안녕하세요. 예, 해외 선물 옵션 개인 투자자 옆집 아저씨입니다. 네. 먼저는 그 매뉴얼님께서 그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힘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영상 하면서 좀 많이 안 보시는 거 저도 알고 뭐 괜찮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가끔 좀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댓글 주셔서, 예, 화이팅 해주시는 글 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폭이 별로 없었어요. 예, 일봉 보면 아시겠지만, 근래 폭에 비해서 되게 폭이 별로 없었죠. 근데 양매수 전략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양매수 전략이. 폭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양매수 전략은. 옛날에 제가 1억을 넘게, 1억 8천을 그 주식하면서 날린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주식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선물 옵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양매수 전략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매수 전략이 폭이 없잖아요. 폭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매수 전략 쓰면서 폭이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나와요. 예. 그게 되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게 됐죠. 예. 그것 때문에 폭이 없는 구간에서 경험을 정말 많이 쌓아서 폭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연구했죠. 예. 그래서 폭이 없을 때는 무조건 양매수 전략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폭이, 저도 이제 폭이 너무 심했었어요, 근래. 그리고 이제 5일선이, 이제, 5일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예. 5분봉이 아니라 5일선이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5일선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5일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주식이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예, 뭐, 항상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예측을 100%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5일선하고 너무 갭이 많으면, 잠깐 멈춰요. 그날 이제 주식이 조금 움직이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그래서 저는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금요일날. 예, 금요일 한 새벽 1~2시쯤인가? 그때 정리하고 다 나왔어요. 정리하고 다 나오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12월 달, 여기 보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그 수익은, 누적 수익은, 14,277달러. 예, 14,227달러. 여기서 이제 환율 곱해야겠죠? 1120원, 1110원 정도겠네요. 1110원 정도 환율 곱하면,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수익은 한 1,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운이 좋았어요. 저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달 수익은 한 1,600만원 정도 된 것 같고, 저번 달도 한 몇백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전략이 잘 먹혀서, 이제 폭이 좀 넓잖아요. 폭이 넓을 때 전략이 좀 잘 먹혀서, 수익이 좀 잘 났어요. 예, 근데 양매수 전략만 계속 쓰진 않고요. 예, 맞춰서 좀 써요. 맞춰서 쓰는데 양매수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장 같은 경우는 폭이 크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이 좋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좁아졌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는 다시 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폭을 좀 세우냐면 요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요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언제냐면 말씀을 드려야죠. 2018년 12월 31일 예, 새벽 12시 2분입니다. 네. 일요일 주말 이제 조카들이 와서 조카들하고 좀 놀아주고 제 아이들 조카들 다 재우고 지금 예, 조카들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재우고, 이제, 요번 주에 대한 예측을 좀 하고, 그러고자 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투잡입니다. 예, 투잡이고, 먼저 본 직업은 따로 있고, 이제, 트레이딩은 이제 제가 메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공부 한번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많이 잃었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5일선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 좀 이제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날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폭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요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다시 폭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들. 왜냐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5일선이 올라오니까 얘랑 이제 부딪히면서 폭이 다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 주봉은 상승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항상 얘기해요. 제가 말을 해봤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주봉은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쭉 올라서 상승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는.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때 하락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웨이브 4 나오고 5 얘기하잖아요. 4가 다음 주에 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 4 마무리 짓고 5가 그 다음 주에 이제 5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웨이브 5. 예. 엘리엇 파동이죠. 예. 떨어질 때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고 B 파동 나오고 그리고 C 파동 나온다. A 파동이 이제 5단계로 A 파동이 나온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주봉은 요번 주에 오르고 그리고 요번 주 한 주 더 주봉이 오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주봉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은 해요. 근데 미국 개인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웨이브 4 끝나고 웨이브 5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560에서 웨이브 5가 나올 수도 있다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외국 트레이더가 하나 있다고.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얻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들이 미국 이제 개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올려요. 자기가 봤던 차트에 대한 글들. 예.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걔네들 보고 걔네들 따라갈 때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분석도 되게 잘해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여기서 정보도 되게 많이 얻어요. 어떤 정보를 하나 얻었냐면 어디더라? 하나 읽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미국 은행이 총 11개의 은행이 내년도에 이제 예측을 했는데, 총 11개의 은행이 예측을 했던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내년도 2750부터 3250까지 갈 거다라고, 내년도를. 그러니까 내년도를 좀 좋게 봤죠. 그러니까 저는 베어리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1개의 은행은 베어리시가 아니라 이제 불리시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있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면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만약 너가 여기 이런 거 이제 얘는 이렇게 분석했네요. 만약 너가 롱이면 너는 아예 뽑히게 될 거래요. 아예 뽑혀져 버리게 될 거래요. 너는 이제 얘는 이제 하락을 생각해. 너 다운사이드 얘기하면서 하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얘는 하락 바라보고 있고. 이런 차트들도 있어요. 이런 차트들도 재밌어요. 들어가보면 얘 차트 올리거든요. 아이들이 본 차트들 그런 거 이제 올리는데 얘는 여기 선 얘기하네. 2520이랑 2480 요 선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차트 얘기하네요. 얘는 그래서 월요일장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 다시 2520 닫고 떨어질지 뚫을지 생각하지만 여기서 오를 거다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또. 예. 아무튼 이런 차트들 되게 좋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좀 많이 얻는데 예. 여러분도 여기서 정보 얻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먼저는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 예측은 상승장, 예. 웨이브 4의 마무리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정보는 화요일은 장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장이 열리는데 월요일날은 다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예, 월요일날은.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프리미엄, 시간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 프리미엄이 이제 화요일날 없어지고 수요일날 이제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 프리미엄이 좀 줄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화요일이 안 열린 상태로 수요일로 가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무조건 싹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날 장 끝날 때쯤. 월요일 날은 장이 다 열려요. 6시, 그러니까 일찍 안 멈추고 6시까지 열리더라고요. 예. 새벽 6시까지 월요일은. 그래서 장이 다 열리니까 월요일 날은 끝까지 갖고 있다 끝날 때쯤에서 마무리 싹 다 해놓고 이제 화요일 날은 쉬고 수요일 날 다시 이제 뭔가 그 플랜을 짜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플랜을 짜고 있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들어가게 될 때는
무조건 요번 주 거 만기를 사면 안 되겠죠. 다음 주 만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번 주 만기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만기를 살 건데, 근데 그 다음 주는 저는 하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요번 주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웨이브 5 나오면서 그 다음 주에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요번 주 금요일부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부터일 수도 있고, 다음 주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전략은. 왜냐면, 바로 어떤 미국 트레이더가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바로 웨이브 5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전략을 바꿀 거예요. 근데 저는 상승을 보기 때문에 상승 먹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금요일날 준비를 좀 해놓은 거는 있어요. 금요일날 뭘 좀 해놨냐면, 다 팔고 다 정리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새로 잡았어요. 금요일날 새로 잡았는데, 먼저는 시간 프리미엄 때문에 선물을 잡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옵션은 시간 프리미엄이었지만 선물은 시간 프리미엄이 없어요. 선물은. 그래서 해외 선물로 2계약을 롱 잡아놨어요. 상승할 수 있는 롱을 선물로 2개 잡아놓고, 그리고 옵션으로 풋 4계약을 2계약 롱 잡고 풋 4계약을 2460에 4계약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해지 전략 같은 거고 오를 거로 해가지고 이제 롱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전략은 또 어떤 면에서 좋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시간 프리미엄이 너무 세요. 언제 상승할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시간 프리미엄은 너무 세요. 근데 시간 프리미엄을 옵션으로 사면, 옵션으로 매수를 이제 콜 풋을 다 사면 양쪽에서 다 시간 프리미엄이 까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사면 한쪽만 시간 프리미엄이 까이다 보니까는 제가 쓰는 전략 중에 선물을 롱을 사고 선물을 롱으로 위로 쪽 사고 밑에 쪽으로는 풋을 사는 걸 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오르는 건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로 계약수를 좀 많이 타요. 밑으로 떨어질 거는. 그리고 롱은 2계약을 타요. 롱은 2계약을 타고 풋은 한 번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4계약을 타놔요. 그러면 이게 롱 쪽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풋 쪽에서 플러스로 전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좀 변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확신은 안 들지만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근데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상승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 롱 쪽에서는 계속 다 수익이 돼요. 근데 풋 쪽에서는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왜냐면 선물은 위든 아래든 가는 즉시 그 돈을 다 뱉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다 뱉지 않아요. 내가 매수를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마이너스가 더 이상 나지가 않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풋을 매수를 탔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를 탔어요. 근데 얘가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겠죠. 근데 계속 오르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요. 시간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그 시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좀 줄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어느 순간 좀 천천히 떨어지고 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이제 옵션이에요. 근데 선물은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를 다 마이너스 보든 다 플러스 보든 선물은 전부 다 시간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다 플러스죠. 그거는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대로 다 마이너스고 끝까지 내려오면 끝까지 내려서 다 플러스, 뭐 다 그래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어느 정도만 걸어 놓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만 딱 걸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좀 달라요. 선물과 옵션은.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직접 보셔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건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선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전 잘 모르시겠다. 선물하고 옵션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아예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드릴게요.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선물이라서 설명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세운 전략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약간 폭이 좀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근데 폭이 늘 거란 생각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선물로 롱을 2개를 탔고 그리고 풋으로 4계약을 타는 상태예요. 예, 풋으로 4계약을 타놨죠. 그래서 선물로 2계약을 타놨고 그래서 선물은 오르면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럼 풋에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수익이 0이 돼요. 근데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부터 선물은 더 수익이 높아지는데 풋은 마이너스가 많이 안 나게 되다 보니까는 왜냐면 약정 금액이 6,00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6,000달러보다 더 마이너스 날 수가 없어요. 옵션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6,000달러로 딱 고정돼 있죠. 더 마이너스는 안 나요. 매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딱 6,000달러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 쪽에서 수익이 나면 그 6,000달러보다 더 많이 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매수 전략을 꼭 옵션만 치진 않고 선물하고 옵션하고 같이 양매수 전략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약간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전 750달러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현재로는. 그래서 월요일날 폭이 크지 않으면 월요일날 폭이 크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정도 나오면 저는 아마 요번 거 들어간 거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월요일장에서 저는 좀 폭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요렇게 타놓은 상태죠. 조금 더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4계약을 옵션으로 둘 다 탄 상태에서 폭이 없으면 2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프리미엄이 한 번에 팍 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프리미엄 없는 선물을 2계약을 롱 쪽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요번에 전략이 들어갔어요. 저번 방식이랑 살짝 좀 다르죠. 예. 근데 이것도 수익이 나는지는 월요일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만약 수익이 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이 요번에 또 수익이 났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월요일 날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기는 한데 월요일 날을 저는 이제 다 청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쵸. 저는 청산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은 월요일 날 저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냐면 하락이 저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월요일날 오전이나 아니면은 유럽장까지는. 그래서 오전 유럽장.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2가지를 더 제가 정보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얘네들이 유럽장까지는 다우장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이 취할 거에 반대 방향으로 취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장까지 최하점을 찍어요. 유럽장이 최하점을 찍어요. 그럼 다우가 시작하면서 그날 다시 상승이 이루어져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유럽장에 상승을 막 찍어요. 그러다가 다우장 시작하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유럽장이 피크를 찍고 그런 반대편 방향이 이제 다우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럽장에 항상 위든 아래든 유럽장 시작하고 한 8시, 6시, 8시, 6시, 7시, 8시 그때쯤 이제 그날의 고점과 저점을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양매수 전략 쓸 때. 그래서 이제 전 유럽장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보는데 아시아장 때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유럽장 때 좀 차트 보고 이제 의미를 좀 볼 수 있고 그 전략을 좀 짤 수 있고 다우장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략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유럽장 시작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2446 정도? 2446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2466 아니면 2446 아니면 2466 정도 2개 정도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 전략은 여기서 만약 바로 내일 계속 상승한다. 유럽장 다우장부터 계속 상승한다. 그럼 전 이거 이 상태로 가져갈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유럽장에서 하락을 해서 저점을 찍는다. 그러면 저는 콜 3개를 탈 생각이에요. 그래서 콜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을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 만약 오전 오후장에 하락이 나오면 저는 콜의 세계약을 타고 내일 마지막 6시까지 보다가 6시쯤 됐을 때 다 팔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고요. 새벽 6시 됐을 때 월요일장에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새벽 6시. 그래서 하락하면 상승 3개의 콜을 타고, 롱 아니에요. 콜을 3개를 타고 상승장에 좀 더 투자해볼 생각이에요. 내일 하락이 나오면, 유럽장까지 해서. 근데, 유럽장까지 해서 계속 상승이 나오면, 저는 이제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이거 통으로, 그냥. 이거 있는 대로 그냥 월요일 새벽 6시까지 그냥 가져갈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월요일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콜 3개를 타고, 2466 아니면 2446. 근데 유럽장 시간대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럽장 시간대 나오는 수치에 맞춰서 콜을 좀 3개를 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살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장하고 다우장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좀 지켜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또 한 12시 넘어서 영상 또 찍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에 맞춰서 아마 전략을 좀 짤 것 같고, 근데 월요일날 만약에 하락이 좀 크면 당연히 이제 상승은 끝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하락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웨이브 5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도, 그래서 다음 주 수목까지는 상승하고 금요일날부터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요일날까지 마음을 계속 상승해서 다음 주에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일 하락하면 콜 3개 타는 거, 근데 상승하면 그냥 계속 두고 가는 거. 그 대신에 하락도 만약 아시아장 때 하락하면 아무것도 안 건드릴 생각이고요. 아시아장 때 하락하면 딱 이 롱을 팔고, 왜냐면 아시아장 때 계속 하락하는 게 보이면 그날은 완전히 바닥까지 찍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일.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아시아장 때 하락하는데 계속 너무 심각하게 하락한다 싶으면 이 롱 2계약을 팔고 콜로 4계약을 잡아서 해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롱은 2계약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거 떨어지는 걸로 틀을 잡았다. 근데 이제 풋 4개 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롱이 계속 하락해서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롱 2개를 팔고 이제 콜 4개로 잡아서 균형을 좀 맞춰놓는 전략도 있죠. 그건 아시아장 때 계속 심하게 하락할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유럽장 때 떨어진 상태라면 콜 3개를 타서 상승을 바라보겠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좀 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승을 계속하면 월요일, 왜냐면 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6시에는 어느 정도 수익 났다 싶을 때 정리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내일 만약에 변동이 좀 적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겠죠. 변동이 적으면. 그럼 내일은 그냥 마이너스 보고 아마 끝날 것 같기도 해요.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750달러인 상태고요. 예. 뭐 어떻게 될지는 내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략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도 좀 어눌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 안 가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게 할게요. 예, 만약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다음 영상 때 그걸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초보예요. 예, 저 댓글 달는 매뉴얼님이 초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초보입니다. 예, 1억 8천일은 예, 초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식보단 선물 옵션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끝까지. 근데 선물 옵션은 떨어지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시청해주셔서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